계약금입니다. 우리 민법은 565조에서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 즉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 매도인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규정이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규정인데요. 여기서 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목도 해약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해약금을 뜯어보면은 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계약 해제권의 유보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위약금으로서 계약금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위약금 특약을 해야 합니다. 즉, 위약금 특약 없이 계약금을 몰수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등 주된 계약에 따른 종된 계약입니다. 따라서 주된 계약과 운명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낙선 계약이 아닌 요물 계약이에요. 즉, 당사자 사이의 합의뿐만 아니라 물건 인도나 금전 교부가 반드시 필요한 계약이죠. 또한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 전액을 교부할 때 성립합니다. 만약 계약금 일부만 교부할 때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요. 이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규정은 계약금 계약이 성립함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일단 계약금 계약이 성립해야지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계약금 일부만 교부할 때는 계약금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행 착수 전에 계약금 해제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행 착수는 대체로 중도금 지급을 의미하는데요. 조금 이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565조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따라서 해약금 해제를 배제하는 특약도 가능합니다. 한편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이게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 해제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당사자에게 원상 회복 의무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이행착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이행착수는 주로 중도금 지급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죠. 자, 살펴보면은 매수인의 중도금 일부 지급, 중도금은 일부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행착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중도금 미리 지급, 정한 날짜보다 앞서서 중도금을 지급한 거예요. 이 경우에도 이행착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에 가름하여 중도금을 준 건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경우, 이 경우도 이행착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매수인이 잔금을 준비하여 등기 절차를 밟기 위해 매도인에게 등기소 동행을 촉구하는 경우도 우리 판례는 이행착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결국 이행착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미 이행착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다음은 이행착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을 초과하는 금원이 예치된 예금통장의 사본을 제시한 경우, 이건 매수인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 것 뿐이죠. 그냥 중도금 준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행착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승소했기 때문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받긴 하겠지만은 아직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소송에 이겼다고 해서. 따라서 이행착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수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음, 이것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뿐이지 중도금 준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행착수에 해당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협력 의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한 거, 이것도 돈과는 상관없잖아요. 따라서 이행착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행착수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당사자는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행착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계약금 폐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 해제의 경우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아니죠. 해약금 해제는 채무 불이행에 기인한 계약 해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당사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번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 아니죠. 해약금 해제는 임의 규정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당사자 합의, 즉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배제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3번 계약금 계약은 매매 기타의 주된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그쵸?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이 주된 계약과 운명을 같이 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3번이 맞는 질문이고 답이죠. 4번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 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해약금 해제는 채무 불이행에 기인한 게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1번 질문에서. 따라서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상회복 의무도 없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어요. 5번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에게 그 배액을 이행 제공하여야 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여야 한다. 아니에요. 우리 판례는 매수인이 배액 상환한 걸 수령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공탁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입니다.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쵸? 해약금으로 추정한다고 했잖아요. 2번 각각 을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하면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맞아요. 3번 을이 중도금 지급 기일 전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즉 중도금을 미리 지급한 거죠. 이 경우는 이행이 착수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죠. 이미 이행에 착수했으니까요. 4번 만약 을이 갑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갑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렇죠?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약금 해제도 할 수 없는 거죠. 맞는 질문이에요. 5번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고 매매 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다. 아니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이행의 착수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행 착수가 아니니까 얼마든지 해약금 해지할 수 있는 거죠. 해지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 그래서 5번이 답이죠.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원, 계약금 3천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을이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쵸?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 전부를 지급해야 성립합니다. 2번 을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서해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하죠. 계약금 지급한 거랑 그 이후에 잔금 지급을 지체해서 즉 채무 불이행을 한 거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랑은 전혀 별개의 일인 거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에요. 3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금 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아니죠. 계약금 계약은 이 매매 계약, 주된 계약의 종된 계약이잖아요. 따라서 주된 계약인 매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은 종된 계약인 계약금 계약도 효력이 소멸하죠.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고 이게 답이죠. 4번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 원은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그쵸? 증약금이 무슨 뜻이에요? 계약을 증명한다는 뜻이잖아요.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내는 거죠. 계약금은 그래서 늘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거예요. 맞는 질문입니다. 5번. 을이 계약금과 증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쵸? 중도금을 지급했으면은 그 명백히 이행에 착수한 거잖아요. 따라서 해약금 해지할 수 없어요. 맞는 질문입니다.